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 시간입니다. 교과서 연필을 준비하고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4단원 소수의 곱셈 7차 시 곱의 소수점의 위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교과서는 90쪽에서 91쪽까지고요. 실제 수업 시간보다 짧게 만들어진 영상이니까 문제를 읽어주면 일시정지를 눌러서 실제로 풀어본 후에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의 배운 문제입니다. 곱의 소수점 위치는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문제를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2.14 곱하기 1.2입니다. 정답은요, 2.568이 되는 건데 214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2568이 되는 건데요. 2.14의 1.2배라 2.14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 곱하기 1.5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자연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곱하기 15다 라고 해서 375라는 걸 먼저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25를 2.5로 만들기 위해서는 10분의 1배, 그 다음 15를 1.5로 만들기 위해서도 10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을 구하려면은 375에다가 100분의 1배를 해서 3.75다라는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교과서 90쪽의 1번 문제입니다. 지혜가 초콜릿 개수에 따라 초콜릿 무게의 소수점 위치가 달라지는 규칙을 찾았습니다. 지혜가 찾은 규칙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계산식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은 무엇인가요? 3.27 곱하기 1 하게 되면 3.27, 3.27 곱하기 10 하게 되면 32.7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한번 규칙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3.27 곱하기 1에서 3.27 곱하기 10이다 라고 하는 거는 바로 10배 차이가 난다 라는 건데 똑같이 3.27에서 32.7로 되는 것도 역시 10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거,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10에서 100으로 는 거는 10배 차이가 나는 거고 32.7에서 327이 되는 것도 역시 1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지막 100에서 1000으로 넘어가는 것도 10배가 늘어난 건데 327에서 3270으로 넘어가는 것 역시 1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규칙은요. 곱하는 수 1, 10, 100, 1000 이렇게 0이 하나씩 늘어갈수록요. 곱의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옮겨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0의 개수에 따라 이 친구들은 오른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요, 3270 곱하기 1은 3270, 그 다음 3270 곱하기 0.1은 327. 이 친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에서 0.1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0.1배입니다. 이거는 10분의 1배와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0.1배 한 거고요. 그 다음 0.1에서 0.01로 넘어가는 것도 0.1배. 그 다음 0.01에서 0.001로 넘어가는 것도 0.1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계산한 결과값도 곱하기 0.1 한 친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규칙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곱하는 소수의 자릿수가 하나씩 늘어난다. 즉, 1 같은 경우는 소수가 아니죠. 그 다음 0.1 같은 경우는 소수 첫째 자리 숫자인 거고 0.01 같은 경우는 소수 둘째 자리 숫자 0.001 같은 경우는 소수 셋째 자리 숫자 이렇게 자릿수가 하나씩 늘어날수록요. 곱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옮겨간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7.3 곱하기 89는 649.7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의 위치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3 곱하기 8,900을 해보도록 할 건데 0이 2개가 더 늘었죠. 보기에 비해서. 0이 는 거는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649.7이라는 거에서 오른쪽으로 2칸이니까 한 칸, 2칸이 더 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정답은 64,97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요 0.073 곱하기 89가 됐어요. 즉 보기에 비해서는 소수점이 하나, 두 칸이 더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2칸을 이동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649.7에서 앞으로, 즉 왼쪽으로 2칸을 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6.497이 되는 겁니다. 3번, 지혜는 소수끼리 곱할 때에도 소수점의 위치에 규칙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규칙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산기로 빈칸 안에 알맞은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핸드폰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던가 아니면 네이버에 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정답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7 곱하기 0.05 같은 경우는요. 0.035라는 답이 나오고요. 0.07 곱하기 0.05를 하게 되면 0.0035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7 곱하기 5가 기본 형식입니다. 그러면 0.7 곱하기 0.5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하나, 앞으로 둘이 되는 거라서 하나하나 이동했으니까 하나 이동해서 2칸 이동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까봐 선생님이 색깔을 바꿔서 해보도록 할게요. 0.7 같은 경우는요. 7에서 한 칸 앞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0.05 같은 경우는요. 5에서 앞으로 2칸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정답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0.7이라는 거, 한 칸 이동한 것, 그 다음에 0.05라고 해서 앞으로 2칸 이동한 거, 하나, 둘, 이동을 해서 결국 즉 합쳐서 3칸 이동한 0.035가 되는 거고요. 맨 밑에 있는 것도 확인을 해볼게요. 7에서 0.07을 내려면 2칸 이동한 건데 그 다음 여기도 2칸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5에서 0.05도 앞으로 2칸 이동한 겁니다.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 앞으로 2칸 이동했다라고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분수로 나타내서 계산을 해보고요. 곱의 소수점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유를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연수를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때는 밑에 분모가 1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7 곱하기 5는 1분의 7 곱하기 1분의 5가 되는 겁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1이 되는 거고요. 분자는 분모끼리 7 곱하기 5가 돼서 35가 되는 거겠죠. 그럼 분모 1은 생략이 가능한 거니까 정답은 3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0.7 곱하기 0.5를 해보도록 할게요. 0.7은 10분의 7이 되는 거고요. 0.5는 10분의 5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0 곱하기 10이어서 100이 되는 거고 7 곱하기 5여서 35가 되는 건데 분모 10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2칸 이동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정답은 0.3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의 소수점 위치는 0.7과 0.05의 소수점 아래 자리수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0.7 곱하기 0.05도 분수로 나타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7 같은 경우는요. 10분의 7이 되는 거고요. 0.05 같은 경우는 100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에 있는 1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요. 분모는 1000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0의 개수만큼 한 칸씩 앞으로 가진다. 하나, 둘, 셋 가져서 정답은 0.035가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소수 한 자리 숫자가 되는 거고 소수 두 자리 숫자가 돼서 서로 곱해지면 밑에 깔려있는 분모의 0의 개수도 마찬가지 아까 한 자리 숫자와 두 자리 숫자 더한 즉 0의 개수가 3개가 된다라고 돼서 0.035도 소수 셋째 자리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한 것을 보고요. 곱의 소수점 위치에 대한 규칙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곱하는 두 수의 소수점 아래 자리수를 더한 것과 결과값의 소수점 자리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0.7 곱하기 0.05다 라고 했을 때 소수점 아래 자리 소수 첫째 자리 숫자고요. 소수 둘째 자리 숫자였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0.035라는 결과값이 되는데 결과값의 소수점 자리는 셋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즉 첫째 자리, 둘째 자리를 계산을 하게 되면 셋째 자리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단 두 번째는 자연수끼리 일단은 계산을 해보고요. 7 곱하기 5다. 그래서 35다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0.7 곱하기 0.05다 라는 걸 계산을 할 때는 분모에 들어가게 되는 0의 숫자가 즉 소수 몇째 자리 숫자냐 인 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분의 7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100분의 5가 되는 거니까 0이 3개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0.035, 3칸을 이동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4. 보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 곱하기 34는 816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할 거고요. 모두 24와 34를 이용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배웠던 소수점 위치를 나타내는 규칙만 이용해서 소수점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4에서 2.4로는 앞으로 한 칸 간 거죠. 그 다음 34에서 3.4로 간 것도 앞으로 한 칸 간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앞으로 두 칸이 가지면 되는 거니까요. 한 칸, 두 칸 앞으로 가서 8.16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24에서 0.24를 가려면 앞으로 두 칸을 간 거죠. 그 다음 34에서 3.4가 되려면 앞으로 한 칸 간 겁니다. 그럼 결과값은 앞으로 3칸 간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가서 0.816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곱의 소수점의 위치 찾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7 곱하기 0.05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을 먼저 하는 거니까 7 곱하기 5는 35다 라는 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곱해지는 수 0.7과 곱하는 수 0.05의 소수점의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0.7 같은 경우는 소수 첫째 자리 숫자였고 0.05 같은 경우는 소수 둘째 자리 숫자였다 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수의 소수점 자리를 더한다. 소수 첫째 자리와 소수 둘째 자리를 더하면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35를 그대로 적어 놓고 소수 셋째 자리 숫자를 만들면 됩니다. 하나, 둘, 세 칸 앞으로 가서 점은 여기 찍힌다 라고 하는 거니까 0, 0을 적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으면 0.035다 라고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의 과제입니다. 수학 익힘책 60쪽에서 61쪽까지 해결해보고요. 다음에 암호문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수익의 답을 글자로 바꿔서 문제칸에 적고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은 힌트칸에 적습니다. 문제랑 힌트를 보고 넌센스 퀴즈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수학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7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다음 수학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